저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생활한 지 6개월이 되었고, 또 아이들은 3개월 동안 학교를 다녔고, 2달 반 정도 이제 여름방학 지내고,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돼서 학교에 다시 갔어요. 지난 3개월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그래도 많이 적응을 한 편인데, 학교 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또 저학년 아이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생일 파티. 또 생일 파티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초대받는 거를 좀 중시하잖아요. 근데 저희 작은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4명한테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생일 파티에 참여를 했어요. 학교 이제 시작 때 온 것도 아니고 거의 학교가 끝날 때쯤, 그러니까 여기로 3월이면 우리는 그게 새학기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학교가 끝나기 한 3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학기에 굉장히 뜬금없는 시기에 전학을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와서 친구를 사귀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의외로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생일 파티에 오자마자 많이 초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아이들이 막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오히려 좀 소심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러나 여기 표현으로 하면 되게 샤이한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는 오히려 조금 더 좀 소심해졌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작은 애가 생일 파티에 많이 초대된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혹시 몰라서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들을 좀 준비해 왔어요.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예쁜 캐릭터 학용품들을 많이 준비해 왔고, 남자애들은 뭐 또 캐릭터 들어가 있는 학용품이라든지 조그만 장난감 이런 거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번 주에 누가 생일이다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나 봐요. 그러면 따로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막 생일 선물을 준비해 오고 이러진 않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학용품하고 카드를 써가지고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교 밖에서 자기 생일 파티를 열 때 그때 저희 아이를 초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많이 초대받은 편이고, 저학년 생일 파티는 주로 엄마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만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생일 파티가 이제 2시간 동안 하는데 2시간 내내 그 학부모가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역할은 그 생일 파티에 갔을 때 그 엄마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으시면 좋아요. 학부모들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그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또 어떤 준비 사항이나 내가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혹은 문자를 하면 다 대부분 이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일 파티에 가면 그 반에 이제 룸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표 엄마들이 있어요. 그 엄마들을 알게 되면 조금 더 학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생일 파티에 초대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친구들을 더 밖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엄마는 학부모를 알게 돼서 학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아이들끼리 이렇게 플레이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런 학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만약에 아이가 생일 파티에 초대가 돼서 저학년이어서 이제 내가 같이 따라갔는데 다른 엄마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난 거기서 대화를 못 끼고 막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나도 불편하고 그 사람들도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본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영어를 좀 준비해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만 너 미국 가야 되니까 너 영어 준비해, 뭐 너 영어 열심히 해, 그것도 아이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하는데 아이만 준비해야 될 게 아니고 엄마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큰아이 생일 파티에 쫓아가 보니까 만약에 한 10명이 있으면 엄마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 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계속 있었는데 보니까 그 한 4학년 정도만 되면 아이를 거기다 이제 내려주고 2시간 뒤에 아이를 픽업하러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나 여기 있어도 돼? 라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은 또 그 생일 파티 주최한 엄마와 아빠랑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점이 좋았고, 뭐 애들 데려다 주고 뭐 이럴 때 얼굴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애만 딱 놓고 갔던 것보다 오히려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다른 엄마들도 알게 되고 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고학년들은 어쨌거나 아이들만 좀 이렇게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친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학교 끝나고 이제 근처 공원을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또 공원에 놀러 오더라고요. 그 공원이 이제 동네 공원이다 보니까 그 동네 학교 애들이 많이 와요. 거기서 반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놀게 되고 내가 거기서 학부모를 만나면 나는 또 학부모랑 또 얘기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친분을 또 쌓고 나중에 우리 집 놀러와 이렇게 내가 먼저 초대를 하면 또 그들도 나를 초대하고 조금 더 친해지다 보면 아이만 또 놓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친하게 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친분을 쌓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엄마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개입을 할 수 없지만 근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1, 2학년, 뭐 3학년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아이가 플레이데이트도 할 수 있고 좀 그렇거든요. 저학년애 같은 경우는 생일 파티를 하건 플레이데이트를 하건 엄마가 계속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유치원생의 엄마이시라면 아마 영어를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지 우리 아이가 플레이데이트의 기회 혹은 생일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좀 되셨어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